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우건설 오늘 이제 장중에 무려 8%까지 급락하는 거 다들 보셨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밑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이제 급하게 또 반등세가 나오니까 자, 이제 반등이 시작인가 하면서 이 매수에 대한 버튼을 이제 만지작거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거래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저같이 추세 추종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이 나온 뒤에 이 첫 반등에 속지 말라는 거죠. 확실히 수급이 쏠렸던 아주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붙으면서 꼬리는 다 줬지만 특히 이 3만 원이라는 이 심리적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척은 하지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아직 이 하방 압력이 그대로 살아 있다라는 거죠. 아직 주포들이 물량을 완전히 다 받았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반등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좀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대우건설 이 오늘의 반등,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어떤 걸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이 진짜 이 맥점은 어디인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자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해 와서 자,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신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제가 이 대우건설은 15,900원 라인 때부터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생 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의 이 지지 라인 이게 이제 살아있는 한 대우건설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차트를 보시면 돌파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밴드를 타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네, 계속해서 이 급등 랠리를 만들면서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 최근 흐름이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4만 원에서는 저는 이제 엑시트를 했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 맥점 분봉이 깨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월요일과 그리고 오늘 맥점 분봉이 깨지면서 현재 이 4거래일째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꼬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이 추세를 노리는 저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기 낙폭에 따른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오늘도 이 분봉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더라는 거죠. 자, 지지를 받을 때도 이렇게 정확히 지지를 받던 주가가 현재는 이탈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거죠. 자, 보통 급등한 주가에서는 이렇게 첫 하락이 좀 강하게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 자율 반등 성격의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규 매수로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반등은 저항 때의 저항을 받던가, 그러니까 돌파가 일시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직전에 만들었던 이 35,000원 가격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물리게 되는. 그래서 고점에서 이러한 이 역회에 대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현재에 대한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최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내일 이 35,000원 가격을 넘기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면은 바로 이 앞전에 거래했었던 이 우리기술에서도 그 똑같은 현상을 봤었죠. 우리기술 역시도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똑같이 유지를 해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 3만 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똑같이 엑시트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첫 하락이 진행이 되고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와 같은 똑같은 강반등세가 한 번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점은 높이지 못하는,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맥점 분봉에서 주가가 이제 지지를 받던 주가가 밴드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우건설도 이 35,000원, 그러니까 맥시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35,000원을 좀 넘기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대우건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15,000원대의 좋은 가격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정을 예고를 해드렸지만 이 조정에 대한 끝자락에서
더 좋은 가격을 드리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대우건설은 이 전체적인 상승파에 대한 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20일 이동평균선 3만 원이라는 가격, 이런 뻔한 자리에서는 이 세력들이 반등을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들은 이제 더 이상 지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뻔한 자리에서 반등을 만들면 그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이 득달같이 달라붙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목표하는 거는 개인들을 털어내고 올리는,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한 그 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에게 지금 세력들은 이 공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개인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3만 원이라는 심리가가 깨지면서, 그리고 또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우리가 이 심리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 심리선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강한 매도세가 발생이 되겠죠. 수심이 완전히 꺾이면서. 그것만큼 이제 세력들이 매수를 하기에, 그러니까 매집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세력들이 그 흐름을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흐름을 뭐랑 비교를 해드립니까? 그리고 원희홀딩스랑 비교를 많이 해드리죠. 자, 정말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홀딩스도 엄청난 급등을 만들고 나서 이 기준선이 이탈되면서 급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도 4월 28일에 고점을 만들 때 뭘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깨집니까? 지금 기준선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선이 깨지고 뭐가 나왔죠? 투매가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심리선이 이탈이 되면서 더욱더 강한 매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도 세력들이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흔들기 이후에 다시 급반등을 만들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심리선을 깨고 투매를 만들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 가격대에서 반등을 만들 것이다. 자, 그럼 이 원희홀딩스는 어떤 가격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냐면은, 보시면은 이 2만 원이라는 심리가, 보시다시피 이런 갭이 발생했던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나왔던, 어때요? 벌써 이 세 개의 기술적 분석이 중첩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파를 만들더라도 이게 어떤 식의 돌파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투매를 만들고 충분히 흔든 다음에 이 기준선이 다시 돌파가 되고,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던 자리를,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하고 이 안착 작업을 하고 나서 급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같은 주포들인데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매수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착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서서히 전환을 시도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우건설에 그대로 대입을 좀 해볼까요? 물론 이제 원희홀딩스보다 저는 이 대우건설이 더 강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각도가 훨씬 더 크게 발생이 됐어요.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지지 예측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 여기를 봅시다. 이렇게. 저 이제 이 가격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면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자, 22,000, 그러니까 23,000원과 25,000원 가격인데, 이제 그 가격이 주봉이 올라오면은 이제 10주선과 맞물리는 가격이에요. 거기에 앞전에 주가가 돌파를 하고 나서 첫 눌림이 나왔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눌림이 나왔던 자리들, 그러니까 지지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포들이 그 라인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받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중첩이 된 자리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매수 급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대부분의 종목들 반등 역시도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냐면, 우리 기술 역시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던 주가가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이 노란 밴드 라인에 진입을 하고 나서 엄청난 강반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하면 30% 넘은 반등이 세가 나온 거죠. 자, 대한강통신은 좀 더 이제 강한 섹터다 보니까 이 근접지에서 이 라인에서 똑같아요. 이 자리가 대우건설의 그 첫 상승의 눌림 자리 있죠. 그 같은 맥락의 자리입니다. 이 라인에서 밴드에 완전히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 라인에서 엄청나게 강반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무려 60%가 넘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대우건설 역시 현재 반등을 만들긴 하지만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 밴드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점까지는 지금 이 하락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점에서 지금 물려 계신다거나 현재 이 조정을 보고 지금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제가 기다리는 이 맥점 밴드에 주가가 터치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매도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부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15,000원에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40,000원에서는 엑시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 맥점 밴드에서는 매수를 노려보자고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후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